총 4번의 보유 부동산 100%의 비과세를 달성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고민을 싹 풀어드리는 진짜 해결사 싹풀TV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상속으로 집을 2채나 받았지만 세금은 완벽히 피해가 버리시는 대단한 분이시라 제가 이름을 대박 복부인으로 지어드렸습니다. 이분은 4번 연속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 100%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데요. 그 비밀은 바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 대박 복부인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상속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 특례 말이 너무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연 속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자님은 지방에 사셨는데 2001년 4월에 첫 주택인 A주택을 이분이 구입하셨어요. 그리고 3년 뒤 2004년 1월에는 이 사연자님께서 모시고 사시던 아버님께서 사망하셔서 집 2채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집 2채를 물려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상속 개시의 의미는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을 의미하는데요. 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을 의미합니다. 이때 주택 등 부동산이 있으면 자녀분들끼리 분할 협의를 해서 등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하는 상속 등기는 그냥 형식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실질과세주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과세주의는 과세 대상자를 판단할 때 법률상은 이름일 뿐이고 실제 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는 그 실제 주인 수혜자에게 국세청이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상 법이 정하는 법정 상속인은 1순위가 자녀 직계비속, 2순위가 부모님 직계존속, 그리고 3순위가 배우자, 그리고 마지막 4순위가 형제 자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무촌인 배우자가 0순위가 아니고 3순위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 살아서는 배우자가 50% 50%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살아생전에 헤어져 버리면은 즉시 남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나누실 때 이 몫은 50%가 할증됩니다. 자녀분들이 100, 100 이렇게 되실 때 배우자분은 150% 몫을 받게 되십니다. 상속주택 2채를 물려받았는데 상속주택 1은 오빠가 물려받았고, 모시고 살던 주택인 상속주택 2는 이 사연자인 대박 복부인께서 물려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상속주택이 2채인 경우는 한 채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한 채는 일반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상속주택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속주택을 판단할 때 보통 한 채이면은 그냥 그 한 채를 자녀분들 중에서 상속지분, 거주한 자녀, 그 다음에 채연장자, 이런 순으로 누구의 주택인지 결정하면 되는데 이번 사례처럼 상속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는 먼저 부모님 기준으로 어떤 주택이 상속주택이 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연자님은 상속주택이 2채 이상이기 때문에 상속주택을 판단할 때는 일정한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부모님 기준으로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상속주택이 됩니다. 그런데 소유한 기간이 우연히도 동일할 때는 부모님께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상속주택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소유한 기간, 거주한 기간이 동일해. 이럴 때는 상속 시점, 돌아가실 당시에 거주한 주택이 상속주택이 되겠습니다. 거주한 적이 아예 없어. 이럴 때는 기준 시가가 높은 주택이 상속주택이 되겠습니다. 우연하게도 같은 단지라 공시가격이 똑같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상속인이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때 선택도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으니까 나중에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가장 유리한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하나 정하셔야 되는데 그 유리한 기준은 당연히 시세 차익이 크게 나올 것 같아서 나중에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주택 하나를 미리 선택하셔서 차후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자님의 상속주택 1, 2는 우연하게도 부친께서 소유한 기간, 거주한 기간이 동일했기 때문에 이 사연자분이 모시고 살던 상속 개시 시점, 돌아가실 당시에 모시고 살던 상속주택 2가 상속주택이 되었고 오빠가 상속받은 상속주택 1번은 일반주택이 되었습니다. 그 후 사연자님께서 상속세 상담을 받으시면서 이 사실을 알아채시고는 즉시 오빠와 세대 분리를 진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대 분리라는 말이 나와서 관련 팁을 드리자면은 1세대 개념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거든요. 이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만 30세가 넘었었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었는데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부동산 소유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의 수입이 있으면 역시 1세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자는 2년 뒤인 2006년 9월에 결혼을 하시게 되면서 2001년 매입하셨던 지방소재 A주택을 비과세로 매각하시고 그 자금으로 서울 모처 B주택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연자님이 파신 A주택이 비과세가 되는 이유는 사연자님처럼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각각 한 채, 두 채가 있는 경우는 상속주택이 특례로 주택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분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연자님은 비과세로 매각하시고 2년 뒤인 2008년 7월에 사연자님은 전세를 끼고 신혼살림을 하던 B주택마저 매입을 하셨고 아이들도 커가면서 작년 2022년 9월에는 아이들 교육차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서 그 지역에 급매로 나온 더 넓은 평수의 신규 C주택을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23년 2월에는 신혼살림을 하다가 전세 끼고 매입한 B주택을 좋은 가격에 매각하셨는데 이때에도 역시 비과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B주택도 비과세가 되는 이유는 이번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속주택 한 채, 일반 B주택 한 채, 이렇게 두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신규주택 C를 취득해도 상속주택 2는 특례로 주택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신규주택 C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만 일반주택 B를 매각하시면 역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B주택을 매각하시고 딱 한 달 만인 2023년 이번 달 3월에 상속주택 2마저도 매각하실 예정이신데 이 상속주택 2도 역시나 비과세가 되실 예정입니다. 여기서 상속주택 2마저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의해서 상속주택 2가 이번에는 종전주택 2가 되기 때문인데요. 신규 C주택 취득 후 역시 3년 안에만 이 상속주택 2를 매각하시면 연속해서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사연자님께서 거주 중인 C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2년 뒤인 2023년 9월 이후에만 매각하시면 이마저도 비과세가 되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사연자님은 총 4번의 보유부동산 100%의 비과세를 달성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청과상 하시는 오빠분도 그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파시면은 그냥 원칙적인 1세대 1주택자시기 때문에 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싹풀 이승희 세무사의 결론입니다. 이번 사연도 역시 매각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종전주택이 아닌 상속주택을 파시면은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시기 때문에 이분이 세금 폭탄을 맞으시게 되십니다. 종전주택인 B주택을 먼저 파시고 그리고 상속주택 2를 파셔야 신규주택 C까지 보유부동산 100%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대박 복부인께서는 오빠까지 온 가족이 양도소득세 빵원의 신기록을 달성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